의식이라는 제목의 글이네요. 모진 하루에 쫓겨 미루어 놓았던 일을 거두고 시간에 얽매여 조급한 삶의 줄다리기를 잠시 늦추고 언어의 전쟁에 시달린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내고 걱정거리에 지친 번뇌 망상을 던져버리고 끈질긴 집착이 다 들어가니 내 안의 욕심들을 날려보내고 무거운 옷에 힘들었던 아상의 애고를 벗어던지고 기나긴 그리움에 가슴 아팠던 가녀린 감정들을 지워버리고 저지른 죄에 상처 입은 그늘진 상념을 묻어버리고 한낮 햇살 아래 휴식 두 번째 바람을 그리며 마음이 어지러울 때 고요함을 명상한다. 물, 바람, 하늘, 호수,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외로움으로 서글퍼질 때,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는 자연과 대화한다. 별, 달, 바람, 나무. 이번 편은 사진이네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세 번째로 읽어드릴 글의 제목은 홍매와 짙던 날이네요. 하늘빛이 나무에 걸려 웃고 있는데 먼 길가에서 새싹들이 손짓하는
계셨습니다. 간밤에 부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이른 새벽 엄니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주빛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땅 속에 묻고 전골의 빈둥머리로 말갛게 내 앞에 섰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 머금은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 도반이 되어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며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그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너무도 늦어진 어머니의 출가가 막내둥이였던 내게 너무도 죄만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소원하시던 스님이 되신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들 스님만 들어 더없이 자랑스러워하시던 어머니가 스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제목 고독이여 그대여 오늘 가십니까? 가시되 언제든 언제 가셨냐 싶게 또 돌아오십시오. 잠시 떠나가시긴 하되 제발 아주 떠나가시지 마십시오. 그때 가실 때마다 몸발치 배웅도 못하고 그대 오실 때에도 마중은 접어두라고 언제 오실지는 알지도 못하지만 나를 잊지는 말아주소서. 내 마음 안에 글로 파헤쳐도 나올 수 없는 이미 하나 된 내 안의 존재니까요. 그대 영영 나를 떠나시면 내 마음도 함께 내 마음을 떠납니다. 그 길은 황량하고
심하게 따돌리는 왕따, 이즘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세대든 친구들로부터 야유를 받거나 무시를 당했던 경험들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따돌림을 조장하던 리더였다거나. 전에는 나도 왕따였답니다. 왕따가 되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이유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나는 오리처럼 튀어나와 뒤집어진 나의 입모양에 콤플렉스를 가졌더랬어요. 친구들은 내 입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는 둥, 썰어 놓으면 한 접시라는 둥, 내 앞에서 서슴지 않고 놀려댔습니다. 하긴 내 입은 너무 커서 밥 먹을 때나 음료수 마실 때 입 주변의 음식이 흘러묻기가 일쑤였고 쉬는 시간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책상은 온통 홍수가 나 있곤 했습니다. 게다가 입에서부터 책상까지 이어져 내린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던 질기기도 질긴 한 줄기 침, 교과서마저도 흠뻑 적셔버리는 엄청난 양 때문에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책을 말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날 말리지 않으면 이튿날 책이 펴지지 않거든요. 입이 너무 큰 나머지 웃거나 이야기를 할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파편이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기에 고춧가루라도 끼어있으면 그것을 보는 친구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째 생각해보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놀림거리를 찾으려던 그 당시 개구쟁이 친구들의 조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내 입의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나는 종종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내 별명은 오리주댕이. 학창시절 지겹게도 나를 따라다녔던 공포의 별명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별 용기도 없었고 친구들이 놀려댈 때 단 한 번도 싸움을 하거나 하지 않고 바보처럼 그저 웃고만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내 키는 우리 반에서 꽤 큰 편이어서 싸움을 걸어오는 녀석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물러
나서는 바보스럽기만 한데 행동들에 스스로가 화가 나서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도 가기 싫고 친구들도 보기 싫었지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전성 때문인지 늘 당하고만 살았지요. 어쩌겠어요. 입도 오리처럼 튀어나오고 싸움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인욕하고 받아들이며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도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련, 슬프고 외로운 고독, 고생스러운 인생에서의 절망, 그리고 극복의 어려움, 그렇게 가시밭길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커지며 깊은 지혜가 생기겠지요. 마치 인생을 두루두루 경험한 할머니의 깊은 눈빛과 고요한 미소처럼 말입니다. 제목, 내가 서야 할 자리. 이따금 속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어서 산속에 파묻혀 깨달음의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행을 갓 시작한 초심자이거나 아니면 스님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스님상에 비추어보면 저는 무지무지 모자라는 사람이겠지요. 막연히 그들이 제게 주는 조언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는 것, 세속을 등지고 어서 산속에 들어가라는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분들의 모습으로 보이거나 그러지 않을 거면 나타나지도 말라는 무리한 요구를 접하게 됩니다. 지난날 난 내 인생의 전부를 절에서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고 버리지 않는 것,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 살아 숨쉬고 숨쉬지 않는 것, 맑은 것과 탁한 것, 세속과 승가라는 식의 이분법, 어떤 선을 그어 그것만이 옳다고 하는 독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우주의 눈으로 보면 어느 세속이든 승가든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터전에 불과합니다. 진정 중요한 일은 이 우주를, 온 세상을 모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열린 마음을 가진 것이겠지요. 자신의 삼독심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자신을 타인과 함께 비하시키려고 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조언과 격려는
욕심을 버려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 모두가 마음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니까요. 여기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도제자에게 노스님이 묻습니다. 요즘 자네들 수행은 잘 돼가고 있는가? 여자 생각은 나지 않고 조금 모자라고 게으른 제자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스님, 저는 자꾸만 여자 생각이 나서 새벽만 되면 음욕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저를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진정한 수행자가 아닌가 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앉아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음욕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자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스님은 갑자기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똑똑하고 부지런한 제자를 흠씬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와 같은 녀석이 왜 출가를 했느냐? 어서 썩 이 절을 떠나거라 이놈. 왜 그랬을까요? 노스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꾸 읽으면서도 지금 또 슬슬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일찍 자게 되면서 밤낮이 규칙적으로 돌아왔었는데 조만간 다시 돌아갈 것 같네요. 어쨌든 여튼 그래서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마음이 번잡할 때 읽으면 좋을 책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 너무 정겹고 따뜻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계속 졸고 있어서 그래도 꿋꿋하게 녹화를 30분 이상은 건진 것 같지만 뭐지 씁쓸함은 저 자꾸 눈이 감겨요. 너무 졸려요. 눈 감았다가 뜨면 뭔가 멘붕이 와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오늘은 이만 자러 가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도 저도 자꾸 꾸벅꾸벅 존다. 아빠 빨리 가요. 아이고 진짜